대학교 때 있었던 일이었다. 우리는 대학교 시절 너무나 마음이 잘 맞아 빠르게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있다. 서구, 영길, 나 이렇게 우리 세 명은 방학이었을 때도 자주 만나서 놀았다. 그렇게 신나게 놀던 중 서구가 자기 할머니 집이 춘천에 있는데 놀러가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였다. 우리는 좋지만 할머니가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서구는 3일 동안 할머니가 서울에 일이 있어 한동안은 집을 비운다고 하였다. 우리는 고민 없이 바로 놀러가자고 하였으며 버스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서구네 할머니 집에 놀러갔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었지만 도시에서 벗어나 시골에 오니 마음 하나는 안정된 느낌이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들고 갔는지 가방이 찢어질 정도로 무거운 가방을 이끌고 서구네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옛날 패밀리가 떴다 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생각날 정도의 집이었다. 이런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고 우리는 얼른 씻고 편안한 옷을 갈아입었다. 우리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듯한 컨셉을 잡고 음식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낮부터 술을 먹으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다. 그렇게 마당에 앉아서 신나게 웃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의 일정도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가고 둘째 날은 근처 개울가에서 물놀이 하면서 물고기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온갖 다 잡았다가 방생해주기도 했다. 딱히 잡아먹거나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안전하게 방생을 하고 집에 돌아서서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먹다가 술을 깰 겸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있었다. 그렇게 서구와 영길이랑 나는 함께 걸으면서 조금 쉬자고 어느 엄청 큰 나무 주변에 앉아서 쉬고 있었고, 서구가 갑자기 술을 어디에 넣고 왔는지 모르지만 술을 꺼내서 마시자면서 나눠주었다. 그렇게 큰 나무 주변에서 마시는 술 또한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거기 앉아서 웃으면서 술을 마실 때 영길이가 일어서더니 소변이 마렵다고 그 큰 나무에 소변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웃으면서 미쳤다고 노상방뇨를 한다고 놀려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 웃고 있을 때 나무 뒤에서 한 6살 돼 보이는 아이가 뒤에서 나오길래 깜짝 놀랬다. 이 늦은 밤에 여자아이 혼자서 인형을 들고 있는 게 너무나 이상했고, 아이에게 길 잃어버렸니? 라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영길이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영길이가 나무의 소변을 보고 충격을 먹었는지 한참 영길이를 바라보더니 영길이한테 이런 말을 하였다. 아저씨,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화났어요. 혼낼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유유히 자기 갈 길을 갔었다. 영길이는 그 이야기를 듣자 말자 쳐다보는 눈빛도 건방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얘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소변을 보던 나무를 발로 걷어 차기 시작했다. 우리는 급히 말리고 진정해라며 영길이를 말렸는데 영길이가 얼마나 세게 걷어찼는지 그 나무가 까지면서 조금 파였던 것이다. 시간이 늦었고 우리도 얼른 들어가자고 서구네 할머니 집에 들어가고 싶고 누웠다. 그렇게 세 명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듣기 싫을 정도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잠에서 깰 때 서구도 소리를 듣고 함께 일어난 것 같았다. 계속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쪽으로 봤더니 영길이가 내는 소리였고 온몸에 식은 땀을 흘리면서 끙끙 앓고 있었다. 우리는 영길이를 다급하게 깨웠고 쉽게 일어나지 않자 얼굴에 물을 뿌리면서 깨웠더니 진정하고 일어났었다. 도대체 무슨 꿈이라도 꿨냐, 왜 그렇게 끙끙 앓냐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영길이가 이를 덜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소주를 꺼내더니 벌컥벌컥 마시고 다시 다급하게 자리에 누웠다. 우리는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한 영길이가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자려고 누운 거 보니 별일 있겠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 잤다. 우리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는 동안 영길이는 일어나지 않고 식은 땀을 엄청 흘리면서 핏기 없는 얼굴로 계속 자고 있었다. 우리는 시체랑 같이 잠을 잤었나 싶을 정도의 상태였으며 짧은 시간에 영길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고 우리는 다급하게 깨웠다.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영길이가 살려달라고 우리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단 영길이를 진정시키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영길이가 하는 말로는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자기가 소변을 봤던 나무 앞에 혼자 서 있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나무 주변을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없고 엄청 큰 나무 하나만 덩그라니 있던 곳에서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오셨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 6살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애도 나왔다고 한다. 그렇게 세 명이서 영길이에게 접근하더니 영길이의 발목을 붙잡고 나무에 거꾸로 매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나무 위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회초리 같은 것으로 사정없이 발바닥을 힘껏 내려쳤다고 한다. 꿈이라기에 너무나 생생하고 아픔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꿈을 꾸는 동안 자기 말로는 몇 시간 동안 회초리를 맞고 있었는데 거꾸로 너무 매달려서 피가 통하지 않은 것 같고 밧줄로 발목이 묶인 곳은 피가 안 통해서 잘릴 것 같고 발바닥은 찢겨나가는 고통을 생생하게 느꼈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제 너 잘못으로 귀신이 씌었나 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였지만 도통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때 영길이가 씻고 오겠다며 일어섰는데 갑자기 픽 하고 주저앉는 것이다. 꿈에서 너무 힘들었나 보다 라고 넘어진 영길이를 일으켜 주려고 했는데 영길이의 오른쪽 발바닥에 갈퀴 맞은 흔적들이 있는 것이다. 영길이가 꿈에서 회초리를 맞았다고 했는데 그 자국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발목 주위를 둘러싼 멍자국도 함께 있었다. 이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았다. 우리는 일단 영길이를 우선 씻기고 서구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 정리를 다 하고 할머니 얼굴 한번 보고 갈 거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서구는 영길이가 겪은 이야기에 대해 혹시 뭐 아식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엄청 놀라시면서 전화를 끊고 할머니가 올 때까지 가지 말라고 하였다. 시간이 지나 할머님은 집에 도착하셨고 우리는 인사를 하였지만 우리의 인사를 받기보다는 영길이부터 찾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다급하게 주방에 가셔서 가방에 이것저것 물건을 담고 어제 갔던 그 큰 나무 앞에 서 있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몰랐고 큰 나무에 돗자리를 펴고 쌀, 막걸리, 포도주, 떡, 물, 과일 등 이것저것 올리시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였다. 특히 영길이는 어떠한 불평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묵묵히 30분 동안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절을 하였다. 할머니는 영길이 보고 이제 조금 괜찮겠지만 그래도 항상 죄송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야. 라며 신신당부하였다. 어떻게든지 여쭤보고 싶었지만 집으로 가는 버스 시간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서구에게 전해들었다. 할머니는 그 나무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당산나무라고 하였다. 즉 마을 지킴이 신을 모시는 성역이라고 하였다. 그런 마을의 수호신의 보금자리에 소변을 보고 발로 걷어차니 당연히 노하셨을 거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벌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었다고 한다. 나는 그제서야 왜 그렇게 그 큰 나무가 존재했는지 그런 곳이 있었는지 이 계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영길이는 식목일만 되면 나무를 심는다는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데 자기만의 잘못된을 뉘우치는 방식이라나 뭐라나 영길이는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나무를 잘 심고 살고 있다고 한다.